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 제일 돈 벌기 쉬운 거, 제일 베껴 먹기 쉬운 게 일본입니다. 오사카에 가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사히그라스 같은데. 그 기업들의 기술을 가져와야 됩니다. 저희 집도 85년도에 일본하고 합작 사업을 했습니다. 두 명이 출발했어요, 종업원. 지금 2,300명이 됐습니다, 종업원. 일본 사람들이 기술을 가르쳐 주려면 그거 안 가르쳐 주죠. 마음의 문을 여는데 3년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10년 걸려야 마음을 완전히 합니다. 대신 믿는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100%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게 일본 사람입니다. 왜 일본 사람이 나쁩니까? 전 일본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은 우리 백제에서 건너간 우리의 동생들입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백제가, 박수 한번 주세요. 백제가 660년에 망했잖아요. 부여에서 일본으로 몇 명 도망갔습니까? 공식 통계 5만 명입니다. 비공식 통계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중에서 똑똑한 사람 다 건너갔습니다. 글로. 지금 보트피플 되려면 말이에요. 금이 있든지 달러가 있든지 백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쭉저기만 남고 다 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뭐 아까 인사를 제대로 못했지만 정찬영 인사수석 계신데 일본에 똑똑한 놈이 20만 명이 건너가서 국가를 만들었어요. 야마토 정권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아침부터 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 따라서 오사카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서 광주시에서 혹은 이 경총에서 일본의 경영자총협회 같은 데 오사카하고 교류를 하세요. 고향 땅 한번 밟아보라고 하세요. 우리 오사카에 있는 일본 기업인들한테. 그래서 걔들이 갖고 있는 세계 1위의 기업들을 그 노하우를 우리가 빨리 베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이 백제라는 걸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가면은 백제교, 다리 이름이 백제교입니다. 백제사라는 절이 7개나 있습니다. 오사카에. 그 다음에 백제역도 있습니다. 백제소학교도 있어요. 전부 백제 앞에 있는 분은. 왜 그래요? 왜? 당연히 백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본의 기업인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아, 우리 조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산내들에서 한정식을 먹여주면서 전라도에 나주에 있는 반남면의 반남면 고분구도 좀 보여주시고 영산 강육의 고분 보여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세요. 그래서 5년 10년 후에 마음 열면 여러분들 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본 사장이 오면 관광 다 시켜주고 역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감동하죠. 그리고 일본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알기 위해서 2003년에 오사카 상인도를 제가 썼습니다. 바로 금강조 사장님을 취재하고 나서 직후에 바로 써버렸죠. 2005년도에 동경 긴자에 가서 긴자 1종목부터 8종목까지 약 1km 구간에 530개의 일본을 대표하는 가게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취재해가지고 이 책을 2005년도에 썼고요. 2007년도에 교토로 들어가서 교토에 200년 이상 된 가게가 현재 1,600개가 있습니다. 1,000년 이상 된 가게가 현재 6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교토가. 일본에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가게나 기업 다 합쳐서. 지금 공식 통계로. 몇 개 되겠습니까? 5만 개는 맞기도 하고 틀리는데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 뭐 틀리거나 맞춰보세요. 23,700개입니다. 2등이 독일입니다. 2등. 독일은 몇 개쯤 될까요? 837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많은 나라 일본이에요. 23,000개. 비공식 통계 10만 개입니다. 비공식 통계. 일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안 하기 때문에 집안에 문서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자기 조상의 역사를 얘기하지. 왜 문서가 없으면 뭐 그냥 아버지한테 들었다 카더라 이런 말을 안 해. 그게 일본 사람이에요. 그게 백제 사람이에요. 백제 사람이 일본 가서 저렇게 큰 세계적인 이 건축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저 집안이 오사카 성을 짓거든요. 저 집안은 오사카 성을 졌어요. 대들봉사 얘들이 했다고. 이 백제의 기술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황룡사 구축탑 누가 졌습니까? 82m 목탑인데 경주에 있었잖아요. 몽고 애들이 와서 불 질러버렸잖아요. 그 누가 졌어요? 백제 장인들이 졌어요. 82m. 지금 현대의 토목 기술도 나무로서 80m를 올라간 역사가 없습니다. 진천에 있는 보탑사가 현재 34m까지 올라갔어요. 목탑으로.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82m를 못 올라간다니까 지금. 이게 백제의 기술 못 따라간 거예요. 현재까지도. 자, 어쨌든 교토에는 현재 세계적인 기업이나 가게들이 영업 중에 있는데 무려 200년 이상의 역사가 1,600개의 가게가 있어요. 뒤에 시간이 되면 1,200년 동안 부채를 만들어 온 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년 동안 부채.
1013년간 인절미 떡집을 해온 집이 있습니다. 잊지하라고. 제가 재작년에 거쳐서 약 750명의 사장을 40명 단위로 쪼개가지고 한 20번에 거쳐서 천년대 인절미 떡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삼성 석유화학 사장부터 시작해서 뭐 삼성사는 많이 갔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인절미 떡 500엔짜리 1012년 역사를 가진 집에 인절미 떡 다 사줍니다. 맛을 보시라고. 떡장사 1000년씩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자, 방금 전에 첫 마디가 뭐라 그랬냐면 도끼와 이마다니 대끼와 혼노지니 아니고 쳐들어왔어요. 적은 지금 혼노지 본능사에 있다. 때는 지금이다. 그리고 이 장수가 밀고 들어왔는데 1582년 6월 12일 밤의 사건입니다. 1582년 6월 12일 밤. 첫 장면에 나오는 아케치 미스에 대한 장수가 자기의 오야봉인 오다 노부나가를 죽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통일을 하기 위한 바로 전날입니다. 전날이. 다카마스 성만 먹으면 천하통일해요. 261개 성 중에서 260개 먹었습니다. 하나만 남았어요. 풍신수길이에게 5만 명의 대군을 줘가지고 다카마스 성을 취하고 했어요. 풍신수길에 거기 가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자기의 경호병력인 150명만 데리고 본능사라는 절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쪽수가 딸리니까 아케치 미스히데가 오른팔이었는데 오야봉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해서 밀고 들어갔죠. 결국 오야봉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자기가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천하를 못 먹고 풍신수길에게 넘겼죠. 자, 오다 노부나가의 말입니다. 새여 울어라. 울지 않으면 죽이겠다. 풍신의 말입니다. 새여 울어라. 울도록 만들겠다. 덕천가왕의 말입니다. 새여 울어라.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천하를 보는 세 사람의 안목이 이렇게 틀립니다. 오다는 안 울면 죽여버려. 풍신은 울도록 만들어줄게. 덕천가왕이는 올 때까지 기다려. 이게 천하를 경영하는 세 사람의 사고방식 차이예요. 자, 안 울면 죽여버린다. 이거는 혁명입니다. 안 울면 죽으면 혁명. 총칼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하포무. 천하를 난 무력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급진적인 개혁 드라이브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강공 드라이브는 대실패. 노무현 정권의 실패도 강공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볼 때. 오다가 비슷해. 오다가. 그런데 자, 얘가 결국은 자기의 가장 믿는 오른팔인 아케치 미스히데에게 죽었는데 죽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아케치의 뒤통수를 너무 많이 때렸어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천하의 2인자 정도 올라가면 걔도 IQ 한 180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IQ 200이거든. 그 말귀 못 알아들어. 그 뒤통수를 탁 때린다고. 3년간 때렸어. 나중에 뚜껑을 내서 죽여버린 거예요. 부하직원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카마스 성을 치려고 가있던 원숭이, 바로 이 풍신수길이가 파벌 막아서 급전을 전해주기를 오야봉이 죽었다. 죽인 놈이 아케치다. 회군하라. 회군했습니다. 다카마스 성은 시코쿠에 있는 다카마스 성이 아니고 지금 오카야마에 있는 다카마스 성입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5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교도까지 회군하는데 약 보름 걸립니다. 아케치가 풍신, 네가 보름 정도 걸려야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한판 붙으려고 했는데 야근 풍신수길이가 이거 봐 아케치 내가 보름씩이나 걸려서 거기 들어갈 것 같은가? 단 일주일 만에 들어가 줄게. 일주일만 들어갔어요.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간단했어요. 비결은. 밤이고 낮이고 행군. 밤적은 안정이 쭉 걸어와 버렸다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산악인 어몽길이가 포항서부터 독도까지 일주일 동안 누워서 이 중옥밥 먹어서 헤엄쳐서 건너갔어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잘하는 부대가 프랑스 웨인 부대입니다. 제가 프랑스 웨인 부대가 왜 세계 1등의 부대인가를 알기 위해서 6번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걔들이 피레네 산맥에서 일주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군하는 걸 봤어요. 일주일 동안 출발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인간은, 군인은 가능합니다. 일주일만 출발해버려가지고 교토 성 앞에
6일 만에 들어왔어, 6일 만에. 말이 5,000피리 움직이기 때문에 흙먼지가 하늘을 찌릅니다. 딱 보니까 풍실 군대가 단 6일 만에 저 교토성 앞에 벌판에 들어와 버렸거든. 아케치 군대들이 다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케치도 도와줄 거 없으니까 자기가 도망쳤습니다. 길거리에서 백성들한테 잡혔습니다. 저런 배신자, 오야봉을 죽인 놈, 우라기리한 놈. 우라기리를 일본말로 배신이라고 합니다. 우라기리한 말 자체가 뭐냐면 뒤에서 칼로 벤다는 뜻입니다. 우라기리, 뒤에서 벤다는 얘기예요. 가장 치사한 짓이다 이거죠. 이 우라기리한 놈을 잡아가지고 깝대기를 싹 벗겼어요. 옷을 다 벗기고 길거리에 세워놓고 돌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케치가 돌을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천하는 풍신수길이가 전쟁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냥 먹어버렸어요. 자, 이 오다 노부나가가 왜 천재인가? 우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오다 노부나가는 수많은 전쟁을 해오면서 똑같은 병법을 두 번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병법이 항상 틀려요. 사람은, 기업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재미가 들리면 그걸 계속 가져가려고 그래. 그런데 이 오다는 똑같은 병법을 요번에 이겼다고 해서 그 병법을 또 쓰면은 저쪽이 대비를 하거든. 그게 똑같은 걸 써본 적이 없어요. 그게 천재예요, 천재. 이 창의력의 천재라고. 두 번째로, 오다 노부나가는 병법도 두 번을 쓰지 않았지만은, 낚시 낙자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게 뭐냐면, 일본의 절이나 신사나 성, 이런 데 가보시면 성 앞에 오래된 가게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이걸 조카마치라고 합니다. 성하정이라고. 이 가게들이 많죠. 또, 큰 절도 가면 큰 절 앞에 가게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이 절들이, 이 가게들이 절이나 그 성주한테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합니다. 세습입니다, 세습. 그런데 오다가 생각할 때는 저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날에 배추나 무나 파나 양파나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자기 밭에 뽑아서 좀 팔면 좋은데, 그러면 물건값이 내려가고 경쟁이 되니까 신선한 물건을 서로 팔 수가 있는데, 이게 성하에 있는 가게 주인들이 성주나 주지한테 상납, 세금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다가 경제에 피가 돌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특권 계급을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특권 철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낚시 낙좌법입니다. 이 법이 발효가 되면서 바로 반발하죠. 지방의 261명의 성주가 걔들이 들어와서 상권을 뺏어버리면 자기네가 세금을 조금 받을 거 아니에요? 절의 주지도 마찬가지고. 반발했어요. 오다가 어떤 놈이 제일 반발을 세게 하느냐? 연력사의 주지가 제일 반발이 셉니다. 기병 300명 보내가지고 저 주지 죽여버려놨어. 칼로 모가지 잘라가지고 모가지 갖고 와라. 갔는데 연력사는요, 일본 절의 조계종 총본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주지 정도 할 정도 되면 범납 50년입니다. 내 머리 뒤에 후광이 있다, 후광. 사무라이가 칼을 딱 뺐는데 떨려서 죽이지 못하겠는 거야. 이게 뭐 돌을 보통 닦아야지. 못 죽였어, 결국. 그리고 죽이면 벌 받을 것 같아, 부처님한테. 오다 노부나가 벌을 받았어요. 못 죽였대. 그래? 그럼 내가 가지. 가가지고 네가 주지냐? 그렇다. 바로 그냥 날려버려서 뭐가지. 그리고 3일을 기다렸어. 봐라. 내가 이 부처님한테 벌을 받아야 되는데 3일 전에 벌 안 받았잖아. 다 죽여라. 연력사에 있는 중 3,000명 죽였어. 3,000명. 이게 그 유명한 엔나쿠지로 집겐 연력사 사건입니다. 3,00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리니까 지방의 261명의 성들이 깨갱한 겁니다. 여기서 잘못 걸렸구나. 죽겠구나 이제는. 주지들 다 깨갱했습니다. 그래서 낚시낙자법이 통과되면서 일본이 특권 상인의 계급이 철폐돼 버립니다. 두 번째는 동룡과 오사카 구간이 592km입니다. 이 592km에 53개의 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본말로 동해도 53차라고 합니다. 이 성과 성 사이를 도를 빨리 닦아라. 그래서 우마차 두 대가 자유롭고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를 닦아야 된다. 도를 닦는 것이 물류 이동의 핵심이다. 물류 이동이 빨라지면 물건값이 싸진다. 무안에서 양파 한 잘라니가 1,000원 하는데 서울 올라오면 12,000원 될 이유가 뭐냐? 오면서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기차가 있고 차가 있지만 옛날엔 전부 우마차로 이동을 했는데 가기 전에 썩어버리잖아요. 그게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도를 빨리 닦아야 된다. 그러면 물건값이 떨어진다. 따라서 도로 확장을 해라고 그랬어요. 하다 죽었어요. 다 끝을 못 냈다고. 동해도 53차를. 바로 그 동해도 53차를 현재 신칸센이 그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신칸센이. 일본 동경역에서는 10분 단위로 일본 전국을 달리는 열차들이 노조미, 히카리, 고다마가 10분 단위에 달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저께 용산역에서 2시간 이후에나 KTX가 광주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구나. 갈 길이 너무나 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천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넘어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3년에 오사카 성을 짓죠.
오사카 성은 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높이가 몇 층입니까? 8층이죠. 실제 높이는 12층 정도 됩니다. 1586년에 단 3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1586년에 한반도에 10층짜리 빌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586년에 한반도에 빌딩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정전 3층짜리 밖에 없었잖아요. 한국 사람은요, 일본 사람 되게 무시해.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국가, 코리아. 그럼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무시하려면. 게다, 닭광, 쪽발이, 외놈, 이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한테는. 일본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일본 분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 우리나라 사람. 근데, 그거는 일제 36년을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자신 있다고, 일본 놈들한테. 만만해 보이잖아. 5조 4천억 달러입니다, 일본이. 국민 총생산이. 우리가 1조 70억 달러예요. 딱 5분의 1입니다. 고종 때는 우리가 일본 전체 국민 총생산의 11분의 1이었어요. 11분의 1. 고종 때. 일본이 1891년에 국가회계를 시작해. 1895년에 조선이 국가회계를 시작해. 당시 국가회계표를 보면 경제 규모가 일본이 11배 컸다고. 지금 현재 5배밖에 안 커. 무지하게 많이 따라간 거야. 많이 따라갔어, 많이 따라갔어. 그런데 아직도 멀었어. 일본이 이겨야 돼. 자, 오사카 성을 졌는데 오사카 성을 짓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임질 하나 일으켰잖아요. 한반도 척벌했잖아요. 한반도를 외쳤어요. 제가 외친 겁니까 도대체? 네? 정명가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틀렸습니다. 첫째는 취직전쟁, 둘째는 불만 세력의 청소, 셋째는 첨단 기술의 유입, 넷째는 내수의 진작입니다. 국가를 지휘하는 국가 경영자는요, 그게 바보가 아닙니다. 이쪽에 칼 빼들고 저쪽 가면 자기네들도 3분의 1은 죽어요. 몇만 명 죽일 각오라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전쟁을 대륙 침략과 야욕 때문에 했겠습니까? 무슨 전쟁이 무슨 취미 생활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취직전쟁 말씀드리면 일본이 261개의 성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가토 기요마사가 구마모토 성을 먹었어요. 먹고 성주를 잡으면 성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손으로 죽을래? 내가 죽여줄까? 죽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죽여줄까? 아니면 네 손으로 할복 자살할래? 그럼 보통 할복 자살해요. 일본 놈들은 깨끗하게. 할복 자살 딱 하고 다다미 주장 딱 깔아줍니다. 옥양목 하얀 거 딱 깔아줍니다. 내기층에다 동백꽃 피보다 붉은 동백꽃을 딱 맞습니다. 그리고 칼 한 자를 줍니다. 와케사시 주고 그냥 갈라버리고 죽는 거예요. 문제는 이놈이 죽으면 이놈 밑에 사무라이가 3,000명 있어서 지가 데리고 있는 월급쟁이들이 3,000명이야. 이 새끼들 다 실업자 돼버려요. 그 놈들이 나가서 할 게 없잖아. 사무라이라는 놈들은 쌀 50가마니부터 만석까지입니다. 쌀 만석까지. 이 봉급을 받잖아요. 자기 오야봉한테. 근데 오야봉 죽어버렸어. 월급 줄 놈이 없어. 근데 이놈이 뭐 농사를 접었나, 대장장이를 해봤나, 사람 죽이는 기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가서 떠돌이 무사가 됩니다. 료닌이래, 료닌. 료닌 되면 할 게 뭐 있어? 살인청부했다, 살인청부. 사람 하나 죽여주고 돈 몇 푼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마모토 성에서 쏟아져 나온 놈이 3,000명이야. 일본의 261개의 성 중에서 40%를 함락시켜버렸어요. 그럼 수십만의 떠돌이 사무라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놈들이 맨날 사람이나 죽이고 돌아다니니까 신문의 사회면이 피로 얼룩지는 겁니다. 이 풍신의 통치가 안 돼. 이 사회면 너무 내정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놈한테 봉급을 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업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에 기업체를 만들 데가 없잖아요. 따라서 일본 떠돌이 사무라이를 다 거기다 때려박으면 다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취직전쟁이에요. 두 번째, 불만 세력의 청소. 고니시 유키나카, 가토 기요마사 얘들이 임진왜란 때 보면 선봉대 썼습니다. 제1번 선봉대 가토 기요마사, 제2번 선봉대 고니시 유키나카, 그리고 9번까지 선봉대가 섰고 10번, 11, 12번대는 병참부대였습니다. 이 1번, 9번대 선봉대에 왜 자기가 가장 총애하던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카를 세웠는가? 풍신이가 그럽니다. 한반도 쳐야 된다. 고니시 유키나카 사카이의 총장수 아들인데 전쟁 지겹다. 우리 80년간 지금 전국시대를 거쳐왔는데 자고 일어나 아침에 칼 빼들고 나서 사람 죽이는 일만 해왔다. 80년을 몇 대를 걸쳐서. 너 1번 선봉대서? 1번 선봉대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가서 제발 싸우다 죽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가토 기요마사가 너무 싸움을 잘해. 고니시 유키나카가. 죽기는커녕 이놈들이 그냥 한성까지 바로 밀고 돌아버렸잖아요. 서울까지. 그래서 서울에서 사대문을 때려부시고 궁궐을 접수하려고 했더니 아 이거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노비들이 사대문을 다 먼저 때려부셔줬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노비들이 얼마나 그 왕 정권 밑에서 못 살았단 말이에요. 사대문을 먼저 다 때려 부셔놨더라니까. 예? 정치를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래서 먹었습니다.
저 한바닥을 먹었는데 풍신수길이가 고니시즈 퀴나카 이 새끼가 살았다고? 아 그래? 그러면 팔도 분할령을 공포. 팔도 분할령이 뭐냐면 갓도 기요마사는 함경북도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저 한반도를 먹었을 때는. 그러면 함경북도 총독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허약한 조선군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함경북도 총독에 부임하는 순간부터 강력한 러시아군과 강력한 청나라 군대하고 또 싸워야 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져. 그러니까 제발 죽어달라는 거야, 제발. 근데 끝끝내 살아오잖아, 이놈들이. 결국은 불만 세력 청소에 실패했죠.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의 유입입니다. 뭐 도자기공 4,000명 끌고 왔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4,000명 끌고 왔어요. 그 4,000명이 대한민국 도공의 100%였습니다. 문제는 100%. 광해군 때가 되면요,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술잔이 없다는 기록이 나와요.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임진왜란은 무작위로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사전에 정찰을 너무너무 철저히 해가지고 한반도의 소출량이 1240만 석이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보다 더 정확해. 그 당시에 우리나라 통계보다 더 정확하다고. 1240만 석을 도별로 어디서 생산하는 걸 다 파고 들어왔어요. 정밀타격전입니다. 이건 정밀타격전. 예를 들면 교토에 가면 동복사, 천룡사, 상국사, 대덕사 이런 5개의 절이 있어요. 이 5개의 절에 중부를 동원해가지고 한반도의 전적을 성주사고에서는 경목요괴를 털어와야 된다는 걸 다 정확하게 지시했어요. 정밀타격전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마구제비로 죽은 게 아니에요. 공주 반포면에 있는 이산평이라는 도공을 잡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갔어요. 나베시마 성주가 이 사가현에 잡아가서 이산평한테 성주하게 됐습니다. 이산평. 조선 백자와 똑같은 이 백자의 잔과 이 접시를 만들어 달라. 이산평이 뭐라냐면 백토가 있어야 됩니다. 흰 흙이 있어야 백자가 나옵니다. 그랬어. 일본 내에 어딘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찾아봐라. 10년 동안 걸렸어. 찾았어. 10년 만에 이즈미라는 데서 찾았어. 백자를 고도 갖다 바쳤어. 나베시마 성주가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산평공 그대를 쌀 3,000가마니의 사무라이에 임명하노라 딱 그랬어요. 공주 반포면에 이산평에 살 때는 아침에 보리죽 먹었고 점심은 생략했고 저녁은 보리밥 먹었습니다. 하루에 2끼 간신히 먹었어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도자기를 구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똑같은 도자기를 구워줬더니 쌀 3,000가마에 주는 거예요. 하루에 10가마씩 먹어야 돼 이제부터는. 그러면 나베시마 성주는 병신인가요? 밥 2그릇만 먹여줘야 주면 될 놈한테 쌀을 하루에 10가마씩 먹으라고 줍니다. 나베시마 성주는 이산평이야 350명의 도공에게 봉급을 주면서 이 도자기를 갖고 와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유럽에다 수출해버렸어. 당시 각계몽, 일본 도자기를 각계몽이라고 하는데 각기, 감나무의 감입니다. 흰 백자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예술입니다. 1654년도에 통계를 보면 24만 종을 수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당시 도자기 한 개의 가격은 금값과 동일하게 바꿨습니다. 금과 동일하게. 접시 하나가 600g이면 금 600g과 바꿨어요. 실제로 그보다 더 높게 판매된 것도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1602년에 자카르타 지점을 낸 게 동양 최초의 지점인데 사실은 1586년에 나가사키 데지마에 이미 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가사키를 한번 가보십시오. 데지마에 지금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장사한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도자기 그때 썼던. 자, 이렇게 해서 첨단 기술을 유입했는데 금, 동, 은 재련 기술자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금은동. 바느질하는 사람도 잡아갔어요. 심지어는 디딜방아도 뜯어갔습니다. 디딜방아. 디딜방아를 풍신술에 직접 지셨습니다. 뜯어오라고. 뜯어와가지고 일본에 딱 도착하니까 똑같은 걸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하라고. 보급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판매권, 로얄티는 내가 갖겠다. 풍신술이야. 그 정도 장사꾼입니다. 풍신술이라는 놈이. 그래서 자기 가졌어. 가졌는데 1598년 정의재난의 와중에서 죽어버렸죠. 풍신수기를 죽인 사람은 누군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죽었는데 지금까지는 풍신이가 매독에 걸려서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사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사의 입장에서 당시의 기록을 정밀 검토해 본 결과 사망 원인은 위암입니다. 위궤양 환자였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위암으로 사망한 거예요. 오사카 의과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추셨는데 누가? 지금 이순신. 이게 거짓말 같죠? 이게 사실입니다.
일본 쪽 기록을 보면요. 이순신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이 얘기가 많이 나와. 어디 가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제가 책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오늘. 예, 이순신 장군이 남해에서 전쟁을 했어요. 일본 애들하고 했는데 이 전쟁 속보 사항을 풍신수일이가 며칠 만에 알았을까요? 풍신수일이가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아이고 이기면 돌아오겠지 그러고 기다렸을까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지. 그건 일본 정서에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72시간 내에 3일 전에 벌어진 전투 상황 다 알고 있었어요. 보도병이 다 따라다녔어요. 보도병이. 따라다녀갖고 당시에 전쟁 상황을 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설명서 다 썼어요. 보고서 냈다고. 풍신수일이가 그거 딱 받아보고 병참 선언 어떻게 하고 다 지시했다고. 근데 이순신 장군이 12척 갖고 130척 깨버리잖아요. 12척 갖고. 세계 해전사상 최초예요. 이순신이 어떻게 12척으로 130척을 깼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의외로 알고 보면. 이 배가 있으면요. 이 배는 보통 포를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에 지금 포를 장전하잖아요. 이렇게 빠방 쏘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빠방 쏘고. 이걸 돌리는데 20분이 걸립니다. 이 배를 바다에서 전쟁할 때 돌릴 때. 그러니까 이순신이 속도가 느리니까 사면에다가 전체 포를 장전해버렸어요. 그래서 빠방 쏘고 5분 딱 돌려. 빠방 쏘고 또 5분. 빠방 쏘고 5분. 일본 놈들은 20분 만에 돌리는데 여기 5분 만에 돌려버렸다고. 여기서 일본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작전 자체가 하객진부터 첨자전범부터 세계 해군 사상에 없는 작전을 만들잖아요. 예? 백의종군으로 뛰면서 말이에요. 백의종군이 뭡니까? 무보수 CEO로 뛰었어요. 봉급 한 푼도 못 받고. 1592년도에 일본의 쌀 생산량입니다. 풍신수일이가 자기 직할영제 65만 석, 최대의 라이벌인 도쿠가 이에야스가 54만 석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국은 2720만 석 곱하기 3. 일본은 쌀 한 석이 3가만입니다. 한국하고 중국은 2가만인데 곱하기 3을 하면 8160만 가만을 생산했죠. 문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의 최대 라이벌이 도쿠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 이에야스를 원래 죽였어야 돼요. 천하 통일했을 때.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냐면 도쿠가 이에야스가 만만치 않거든. 저걸 치는데 먹으려면 저거 한 20년 걸려요. 도쿠가 이에야스를 먹으려면. 그러니까 그냥 항복 문서만 받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러나 이놈이 언젠가 자기 친다고 알았어요. 풍신이가. 그러니까 죽여야 돼. 근데 죽이지 못하니까 대신 다른 작전으로 포고령을 했어요. 포고령 1호. 지방의 성주 261명은 자기 직할영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단 오사카로 올려보냈다 내려간다. 2호. 생선을 염장해서 올려보냈다 내려간다. 3호. 채소를 일단 올려보냈다 내려간다. 경제력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지방 성주들이 꼼짝 못하고 충성을 다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고도의 지략가죠. 고도의 지략가. 풍신수길이 IQ 한 200 될 거예요. 적장이라고 깔아보지 마세요. 적을 제대로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지금 일본 따라가면 멀었습니다. 저희 집이 일본 기술을 받아서 지금 도시바, 샤프전자, 미국 애플에 우리 납품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장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존심 없습니까? 백제인의 자존심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진도 10에 안 넘어갔어요. 금강 좋아진 게 진도 10에 안 넘어가 버렸다니까. 나 가서 봤어요. 현장에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경제력을 박탈하면서 충성을 한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을, 이 쌀을 자기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몇 개입니다. 첫째, 후시미 상인을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오사카의 도톤보리 지역으로 약 8,000명에서 12,000명 사이를 집단 이주시켜버렸어요. 얘들한테 쌀을 네가 받아가지고 다시 여기서 재분배하고 전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쌀이 몇 천만 가량이 올라와 버리니까. 후시미 상인은 원래 비단 장사입니다. 버선서부터 머리 위에 탄건까지 전체를 책임져 옷 장사했어요. 1000년간 했습니다. 1000년. 이 후시미 상인이. 상인 중에 상인이죠. 얘들을 집단 이주시켰는데 오늘날 후시미 지역, 교토에 후시미를 가시면 교세라, 무라타 제약소, 닌텐도, 옴논, 호리바 제약소 세계 1위의 기업이 32개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죠. 지금 10년이 넘어서 20년인데 잃어버린 20년 동안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교토에 있는 기업들은 일제히 연 30% 약진했어요. 이 이유를 일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토식 경영이란 특이한 경영 방식이 있더라. 이게 뭐냐? 책이 나왔습니다. 사원을 해고하려면 사장이 먼저 할복 자살하라. 사원 한 명 자르려면 네가 먼저 할복 자살해라. 무능한 놈 아니냐 말이야. 사원을 자를 정도 되면. 아이디어는 현찰로 보상하라.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래서 사원들이 아이디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읽어보고 기획실에서 이거 5,000원 N짜리다. 봉급이 5,000원 내주라는 거예요.
이거 10만 원짜리 너 주라는 거예요, 봉급에. 떼어먹지 말라 이거야. 치사하게 무슨 포상한다고 치고 금목걸이 하나, 금메달 하나 주고선 아이디어는 한 5천만 원짜리인데 한 100만 원짜리 금으로 떼우려고 이런 야비한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현금으로 보상하라. 그래야 의욕이 나서 더 열심히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이 말이죠. 혼다 자동차가 혼다가 실패학 파티라는 거예요. 실패학 파티.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2월 30일이라 해요. 회사 돈을 가장 많이 말아먹은 팀. 상금 500만 원, 500만 N을 줍니다. 500만 N. 회사 돈 제일 많이 말아먹은. 그러면 12월 30일날 전부 야구단 복장을 하고 들어와요. 깃발을 딱 들고 1등, 2등, 3등 깃발 들고 들어와. 돈을 제일 많이 말아먹은 놈이 1등이야. 조금 덜 말아먹은 놈이 2등, 3등이죠. 얘들한테 돈을 줍니다. 잘했다고. 실패한 놈한테. 왜 그러겠어요? Why?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지금 실패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를 갖고 있다가 언젠가 써먹을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돼요. 실패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토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장님들이 교토에 있는 기업하고 빨리 손 잡으세요. 교토의 사장들 막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저녁 때 한정식 대접해드리고 관광해드리고 백제의 문화 설명해주세요. 화순 운지사의 천불철탑이 얼마나 대단한 문화유산입니까? 교토의 비파워 옆에 가면 석탑사라고 해요. 석탑사. 여기 한국 사람 거기 가면서 없을 거야. 막. 똑같아. 운주사 똑같아. 100%.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백제 유민들이 일본에 건너가지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한 사람이 한 명씩 탑을 하나씩 세워서 1000개 세웠어요. 이 탑이 더더욱 늘어나는 염원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고향 땅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석탑사라는 절을 줬어요. 거기 가면요 울음이 나와. 울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사람들의 염원이 이 백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운주사가 똑같아. 탑의 모양이. 자 92상인 집단 이주, 그 다음에 오미상인 집단 이주. 오미상인이 여기 이러고 사카타고 여기에 모기장입니다. 요 밑에 모기 약입니다. 이 모기 약장사예요. 이러고 북으로 1000km, 얘는 북해도로 가고 얘는 남으로 1000km 큐슈 가고시마로 갑니다. 그래서 둘이서 장사를 해 가가지고 약을 팔아보니까 2달 후에 만나서 야 큐슈는 요새 모기가 많지 없지? 거기 난리다 지금. 모기장 없어서 못 팔았다. 북해도는 어떠냐? 냉해가 들어서 거기 모기 없더라. 북해도 갈 물량을 전부 큐슈로 돌리자. 그래서 배뜨기로 그 다음부터 가. 배뜨기로. 얘들이 400년간 장사를 했어요. 이렇게 모기장하고 모기약을 팔아서. 이게 접니다. 거기 가서 제가 똑같이 복장을 하고. 얘들이 도요타 자동차를 만들어요. 나중에. 이 오미상인들이. 일본 생명보험이라고 있어요. 일본 생명보험이 자산이 현재 1경이 넘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통계를 보니까 1경이 넘어가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이죠. 우리가 국민은행 얼마예요? 600조가 밖에 안 돼. 국민은행이 16배 커. 일본 생명. 그 다음에 이토우주 상사 도멘 마루베니. 일본의 8대 무역 상사 중에 3개를 애들이 찾아봤어요. 사농공상의 사입니다. 일본도. 사무라이가 제일 꼭대기예요. 우리나라 선비가 제일 꼭대기죠. 상인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사무라이를 고용해버려서 사무라이들이 자기 밑으로 와버리니까 산업공상의 사회가 붕괴되면서 상사농공의 사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상인이 최고 우회가 돼버렸어요. 현금이 많아서. 그러니까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인이 화를 내면 천하의 제후도 놀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의 사무라이 중에 한 명, 다이묘 중에 하나가 상인한테 돈 빌렸다가 안 갚았어요. 안 갚았는데 참근교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 참근교대. 쇼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의 성주가 사무라이 500명 데리고 가서 2년간 자기 돈으로 경호하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경호지 경호가 아니고 지방 제후의 경제력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참근교대에 걸려갖고 올라오는데 도중에 돈이 떨어졌어. 여비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지방 성주들이 사치를 무지하게 했거든. 손님이 와서 같이 차를 마시면 차 마시고 돌아가면 그 다다밀 뜯어갖고 새 다다밀 깔았다고. 그런 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 다이묘가 그래도 지방의 성주인데 상인한테 돈을 꿔달라고 그랬는데 상인 돈 안 꿔줘. 왜냐면 지난번에 갔던 거 꾼 것도 안 갚았거든. 이게 안 주니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에도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사형이거든요. 사형이 나오니까. 무조건 가야 돼. 500명 끌고. 밥값이 없어 지금. 여간비가 없다고. 결국은 다이묘가 저희 서약서 썼습니다. 나는 너한테 지금 그동안에 잘못한 일을 진짜 반성한다. 반성한다 반성. 그리고 꼬간 돈은 언제까지 갚겠다. 이번에 또 꽂은 돈은 언제까지 갚겠다. 서약서 사인 딱 했어요.
일개 상인에게 지방 성도가 완전 무릎 꿇어버렸어요. 이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시스템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뀌었는데 문제는 산업공상의 시스템을 상산농공의 시스템으로 오다 노부나가가 중상주의와 중공주의 정책을 했습니다. 상업을 중시하고 공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오다가 했어요. 이 오다의 바톤을 통신수기라 이어받아가지고 똑같은 정책을 썼습니다. 이 정책을 도쿠와 이에야스가 또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모든 머리, 모든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은 오다 노부나가 다 만들어버렸어요. 일본에. 그리고 그 뒤에 놈들은 그걸 실천한 놈들이에요. 자, 문제는 풍신수기가 1598년 죽어버렸죠. 임진왜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벌어졌죠. 러일 전쟁 초장에 어디서 붙었어요? 대마도 앞에서 붙었어요. 대마도. 우리 동해 바다에 붙었다고. 발틱 함대가 돌아왔어요. 스웨덴서부터.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대마도 들어왔어. 일본 해군 사령관이 도고 헤이야치로야. 도고 헤이야치로가 세계 최강의 러시아 함대를 맞아야 싸워야 돼. 이 떨리는 거야. 쪽수가 3분의 1밖에 안 돼. 병력 전단수가. 일본이 이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해군 공채를 발행한다고. 해군 공채. 군함 늘리라고. 영국이 해군 공채를 다 사줘버렸어요. 런던 시장에서. 왜냐하면 러시아를 깨주는 것이 자기네 목표야. 영국의 목표. 그러니까 일본이 대리전을 해준 거예요. 도고 헤이야치로가 자신이 없어. 너무 떨리는 거야. 통영와 통영. 통영에 재승당에 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제사 지냈어요. 도고 헤이야치로가. 그럼 뭐라 하냐면 장군이시여,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발틱함대에서 이길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 돌아간 다음에 지휘함, 자기 하타모도, 기함이라고 그래, 일본어로. 이 하타모도에다가 이순신 장군 사당을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서 칼을 빼들고 전쟁을 주겠다고. 이순신 장군 사당 앞에 배에다 만들어 놓고. 얼마나 떨리면. 이순신 장군이 다 가르쳐 줬잖아. 텔레파시로. 하객진으로 때리면 저란 말이야, 하객진으로. 염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발틱 함대가 딱 들어오니까 이 도고 헤이야치로 연합군이 하계 날개처럼 하객진을 딱 벌립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전쟁 일주일간에 핵심이 왜 하객진 딱 벌렸어. 원래 쪽수가 딸리면 집중 포격을 해야 돼요. 한 부분을. 근데 이걸 벌린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법이 나온 거거든. 이 발틱 함대가 세계 최강의 함대인데 세상에 무슨 이런 전법이 다 나오나. 아, 그러니까 얘들이 아주 수준이 좀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머리가 좀 애가 전쟁 경험이 짧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밀고 들어왔다고. 밀고 들어오니까 이 도고의 함대가 대마도를 가시면 상대마와 하대마로 돼 있어요. 그 섬이 짤록한 두 개의 섬입니다. 가운데가 개미허리 같아. 거기가 50m의 해협이 통과하고 있어요. 에? 여기가 울돌목이야. 우리 항구로 치면. 급물살 지역이라고. 여기서 일본 함대가 하객진을 벌렸던 날개를 딱 좁히면서 그 새끼간 해협을 빠져나가 버렸어요. 훈련을 무지하게 했거든, 애들이. 그게 유용히 빠져나갔다고. 그러니까 발틱 함대가 태평양 넓은 데 가서 한번 붙자고. 그거 우리 자신 있어. 맨날 해보던 거야. 발틱함 따라 들어왔어요. 새끼간으로. 해협 조그만 데로. 딱 따라 들어왔는데 아이쿠 여기서 울돌목이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배가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린 거야. 해협으로. 일본 함대는 유유히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앞배가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냥 빨려 들어가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뒷배 가서 뒤를 때려버렸어. 10중 20중 때려버렸어. 거기서 러시아 함대가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몇 명 죽었냐? 5,600명 죽었어. 그 해협에서. 이게 러시아 800년 해전사의 최대 잔패를 기록했어요. 현재까지. 러시아 가보세요. 러시아 가보면 그때 그걸 잊지 말자고 써놓은 게 있어요. 아직도. 5,600명이 한 방에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나 이 도고 헤이야치로가 잘 싸웠으니까 특파원이 두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 세계적인 전쟁이었거든. 세계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한 전쟁이니까 특파원이 둘이 왔는데 영국에서 하나 오고 미국에서 하나 왔어요. 자, 영국에서 온 사람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들어왔어. 얼마나 이 러일 전쟁이 말이야. 대단한 전쟁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러일 전쟁 한 건데 이 전쟁이 얼마나 세계사적으로 중요하면 세계적인 특파원이 여기 왔었다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국민학교 3학년짜리도 아는 영국 사람 윈스턴 처칠이 왔었어요. 윈스턴 처칠이 특파원으로. 믿어지십니까? 역사 공부 많이 하세요. 역사 공부.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는 것도 공부지만 윈스턴 처칠이 1874년생입니다. 1905년에 취해왔어요. 31살, 만 30세가 온 거예요. 도고한테 물어봅니다. 넬슨보다 위대하다고 말이야. 도대체 이 병법 어디서 배웠냐 말이야. 도고 헤이야치로가 와야 돼요. 나 해군 병학교, 런던에서 나 해군 병학교 다녔다. 거기 해군 전술 거기서 배웠거든. 나 넬슨도 한 과목 공부했다. 근데
내가 이순신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 게임이 안 된다 그랬어. 미국에서 특파원이 말해 누군지 알아요? 유명한 사람,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가 왔어. 미국에서. 마크 트웨인 왔어,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몸을 쓴 마크 트웨인 특파원 들어왔다고. 얘는 정동의 손탁 호텔에 와서 2달 머물고 갔어요. 마크 트웨인. 얘네들이 최고라는 거야. 이순신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런던에 해군사관학교 이순신이 한때 한 과목 채택이 됐었어요. 연구에도 배웠어요. 일본은 당연히 들어가서 커리큘럼으로. 그때 정규 커리큘럼 들어갔어. 지금은 없어졌어요. 내가 조사해도 지금 없어졌어.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이순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풍신수리가 죽고 나서 임진왜란에 명나라가 지원군 보냈죠. 얼마나 임진왜란이 대단한 전쟁이냐면 명이 망하잖아요. 결국 1648년 명나라가 청나라 교체돼 버리잖아. 한반도 전쟁에 너무나 힘을 많이 쏟아가지고 얘네들이 체력이 다해서 망했어. 이쪽은 풍신수리가 죽으면서 도쿠가와라 정권이 교체돼 버린 거예요. 이시다 바이가라는 사람이 일본의 상도를 씁니다. 성문심학, 자기의 호가 성문이고 심학, 마음으로 새겨야 할 글귀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긴자에 가시면요, 긴자. 전철을 타시면 인형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철 한정거장에. 인형정에 딱 내려서 사루야, 가게 이름입니다. 사루야를 물어보시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사루야가 뭐 한대냐? 이쑤시개 가게, 이쑤시개. 이쑤시개. 그거 하나만 갖고 해. 딴 거 없어. 몇 년에 문을 열었냐? 1703년에 문을 열었어. 이쑤시개로 310년이야, 현재. 내가 그 집을 갔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추접스럽게 장사도 허구 많은 장사에 해피면 이쑤시개 장사를 하냐 말이야. 가갖고 내 질문 속에는 내가 추접스럽게 이런 말을 하였지만 그때 뭐 이쑤시개가 그렇게 오래 했었어요? 내가 그랬다고.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작가님, 이쑤시개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누군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만드는 거 보기 좋고 쓰기 쉽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쑤시개를 지금까지 310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 요정이나 고급 식당이나 잘 사는 기업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다 이걸 선물용으로 다 가져가십니다. 저희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6층짜리 빌딩이 저희 겁니다. 보니까 빌딩 이름이 진짜 사루야 빌딩이더라고. 이쑤시개 팔아갖고. 아니, 이쑤시개 한 몇 종류가 됩니까? 그랬더니 한 46종류 정도 돼요. 이쑤시개. 나 이쑤시개 종류만 처음 알았어. 대표적인 걸 몇 개 보여주는데 5cm, 7.5cm, 10cm, 15cm짜리 이런 종류가 있더라고. 그래서 5cm하고 10cm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5cm짜리는 요 앞에 있는 찌꺼기를 빼는데 쉽다. 근데 저 어금니 속에 있는 거 빼려면 5cm 너무 짧다. 그러니까 이때는 10cm짜리 써야 된다는 거야. 10cm로. 15cm짜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쑤시개라는 게 이 찌꺼기만 빼는 게 아니라 모찌떡을 찍어 먹을 때도 쓴다. 이게 모찌떡을. 모찌떡이 두툼하잖아. 이게 두툼하려니까 이 대나무가 두꺼워야 돼. 단단하고. 그리고 깊이 꽂아야 되거든. 이 모찌떡 꼭 꽂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15cm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사람들이 전부 다 손으로 전부 다듬어요. 하루에 2,000개 맸는데, 인류장인이. 2,000개 만들어갖고, 이게 면이 거칠면은 잇몸을 잘못하면은 잇몸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걸 2,000개를 전부 속태풀로 문질러가지고 바짝바짝 유인하게 만들었더라고.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갈 길이 너무너무합니다. 우리는 30년을 제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대한민국이 살려면 세계 3위, 일본을 제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일본을 제쳐야 돼. 그럼 우리가 세계 3등이 돼. 미국 이기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미국 못 이겨. 불가능. 중국 못 이겨.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참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7,000년 역사에 중국이 후진국으로 밀려났던 것은 1842년 아편전쟁부터 1978년 개혁개방에 이르는 130년만 중국이 후진국이었어요. 그 앞선 세대를 보면 세계 4대 발명품, 종이 나침반 다 중국이 발명했어요. 중국이 절대 후진국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후진국이냐고. 중국이라는 힘이 노노맹자루가 다 배우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국가입니까? 중국 못 이겨. 인구도 많고. 단 일본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개다 쪽발이 닭광이라고 욕하고 있잖아. 이길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본을 벤치마킹 더 하셔가지고 일본을 이겨서 일본이 45,000달러거든요. 우리가 5만 달러에 부강한 국가가 되면 4대 열강이 흔들질 못해. 워낙 국가 잘 살아버리면.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5만 달러를 돌파하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일본의 기술을 최단으로 베껴와서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앞으로 30년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한 10년만 더 하셔서 5만 달러 세계 3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합시다.
감사합니다.